천하람의 시사인사이드, 오늘도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순천에 살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예, 더운데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덥네요. 제가 또 요새 살이 쪄가지고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하실 때 대구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가 정말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남도의 더위는 버틸만 하십니까? 대구보다는 훨씬 쾌적한 것 같아요. 근데 대구도 옛날에는 진짜 더웠는데 요새는 그나마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요. 원래 우리 막 데프리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잘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춤한 사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1강 1중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변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회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옛날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민주당 경선 보면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 매력적이겠지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막 말을 썩 잘하는 이미지의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아마도 뭐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이재명 후보 정도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 박용진 후보는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색깔을 보여줬고 추미애 후보도 뭐 본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안정적인 걸 원하면 차라리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인기가 좋았던 거는 안정적이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사이다여서. 사이다여서. 네. 톡톡 튀고 굉장히 본인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매력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윤석열 후보와의 뭐랄까 할까 상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뭐 초년생이라고 하면 초년생이시니까. 예. 윤석열 후보를 상대할 때 똑같이 어떻게 보면 도덕성 논란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대표 선수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뭔가 흠이 덜 있어 보이는 이낙연 후보를 앞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매력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러는 새에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강점인 안정감을 무기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조금 더 끌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는 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라권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남 민심 어떻게 읽어보아야 할까요? 저도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 얘기해 주시니까 아는 거고 제가 호남 민심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저희 특히 국민의힘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다 하시는 얘기가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최종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예. 국민의힘이 백약이 무효이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 경상도 출신의 민주당 후보를 꾸준히 내왔죠. 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출한 거는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호남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이낙연 후보를 좀 밀고 싶다. 근데 전국적인 지지도가 이재명 지사에게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결국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줬던 건데 이낙연 후보가 이제 좀 살아나고 1강 1약이 아니라 뭔가 양강처럼 가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면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권 후보 한번 내보자 라고 하는 민심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시에 상승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실망에서 이탈했던 중도층 민심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추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좀 올라오고 민주당 예. 지지율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특히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좀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정부 여당의 힘이 실리는 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더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LH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악재가 더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외로 지금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랄까요, 크게 요동치거나 급락하지 않고 갈 확률도 있다. 다만 재미있게 봐야 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뭐랄까 부각시키고 싶을 수 있어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될 때 또 당정관 아니면 또 대통령과 새로 선출될 후보 간의 불화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위험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부동산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이낙연 후보는 또 본인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 역전이라면서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변동이라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 계속될까요? 역전 이런 건 좀 너무 빠른 얘기인 것 같고요. 역전까지는 아직 네, 아니죠.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표가 빠진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매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 김부선 그 배우분이 예. 계속 또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옛날에 욕설 논란 이런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어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얼마나 갈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도 내가 지금까지는 양팔을 묶어놓고 권투하듯이 살살 했었는데 조금 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기본소득이라든지 본인의 원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공약들도 예전 같으면 좀 몸을 사렸던 것이 예. 이제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도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이낙연 후보도 매력을 발산하는 상황이 되면 갖고 있는 매력도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양강 체제를 만든 거를 넘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예.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지사를 조금 더 매력도에선 이길 수 있다. 매력도에선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세론을 꺾게 이낙연 후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차별화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계승 쪽에 오히려 요즘은 좀 더 많이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김경률 회계사를 그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 면접위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좀 본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 해서 오히려 털고 가자라는 마인드라면은 정세균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그 친문 당원들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된다.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부르냐. 약간 이런 취지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자라는 거에 많이 자기 중심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본선까지 갈 때 또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요즘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아르바이트생 일자리도 굉장히 줄어들었던 여러 가지 경제 실정,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나 더 크게는 일단 부동산이 폭등한 거.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뭐 전남 동부권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솔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걸 인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뭐 계승할 건 계승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이낙연 후보는 차기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공은 물론이고 과도 계승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뚜렷한 한계로 작용을 할 것이고 아까 딜레마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계승하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본선 경쟁력에서 탈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레이스에 불이 붙으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흥행 면에선 나쁘지 않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경선 처음 시작할 때 이재명 지사가 너무 압도적으로 가면 경선이 너무 재미없을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고 저도 사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생각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별로 잘 못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가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졌어요.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사실은 이재명 지사랑 같이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막 그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비난하시더라고요. 비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오히려 독재 정권을 뭐 찬양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양쪽이 이제 네거티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도 이게 뭐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다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당장은 경선을 흥행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입당 시기는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입당보다도 가장 훌륭한 행보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상황실장을 정치인 출신으로 정한 겁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것이 삼선 의원이고 뭐 국방위원장 같은 것까지 했는데 YTN 기자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우 의원이 뭐 공보,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부터 시작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돕는 것까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당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도 저는 김영우 의원이 분명히 조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으로 보면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치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거든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내가 여의도와 거리를 두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의도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뭐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도 사실 입당을 하기 전이면 모든 기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입당 언제 할 거예요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기가 뭐 비전을 얘기하거나 뭘 하고 싶어도 계속 입당합니까 맙니까 언제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그런 것들을 빨리 털고 입당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내 행보를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윤 전 총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최재형 후보 국민의힘 입당이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세 있는 윤 전 총장에게는 압박으로 작용을 할까요? 압박으로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는데 예. 저는 지금도 윤 전 총장 그냥 윤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윤 후보 입장에서도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제3지대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크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조건 없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당명을 바꾸느니 많이 하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계속 국민의당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만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윤 후보도 안철수 대표가 약속을 저버리는 거에 공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저버리는 단일화 같은 걸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재형 후보가 먼저 치고 들어와서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는 거는 맞지만 예. 차라리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같은 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시선 집중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당 밖에서 자기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제3지대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건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3지대 후보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윤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냐 하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파괴력이 있는 후보가 야권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최종 1대1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흥행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 밖에 있는 후보의 매력이나 역량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당의 힘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혼자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윤 후보가 본인의 뭐 뛰어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반문의 상징성이나 뭐 총장 할 때 보여줬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그 정도 역량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 자체가 너무 짧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 같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 흥행에는 도와주지만 결국 최종 후보가 되는 거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인 거지 흥행을 시키는 게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책도 좀 가다듬고 좀 당내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잘 되면은 아주 좋겠지만 잘 안 되면은 또 페이스메이커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확 생길 건데 컨벤션 효과도 없이 밖에 머무는 거는 상수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람의 시사인사이드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